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8월 13일 화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. 미국과 유럽은 조금 혼조했습니다.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죠. 사이좋게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혼조했다라는 거는 안 좋은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. 지난주 월요일 날에 우리 아시다시피 잊을 수가 없죠. 대폭락을 했지 않았습니까? 투매가 나왔죠. 투매 이후로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혼조하다.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폭락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데, 이런 높은 변동성 상황 속에서 혼조했다라는 건 변동성이 줄었다라는 건데, 지금 상황에서 그죠? 급반등을 보여줘도 모자란 상황에서 혼조했다라면은 상승의 힘이 많이 소진되고 있구나, 이런 식으로 좀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일단 부정적으로 좀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.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상승의 탄력이 둔화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대폭락으로 가는구나, 아직 이건 아닙니다. 아직 이건 아닌데, 어쨌든 지금 이제 급반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장이 탄력이 줄었다라는 거는 좀 경계의 신호입니다. 경계의 신호. 오늘 밤에 잘 봐야 됩니다. 이런 경계의 신호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, 아니면은 경계의 신호가 더욱더 확산되면서 좀 시장이 다시 불안에 빠질 수 있을지 좀 잘 봐야 됩니다.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일단 조금 아직도 시장에 그 상승 압력이 좀 있는 구간이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혼조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. 그죠?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죠?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올라오고 있고, 반면에 이제 지난 폭락의 영향으로 21선은 쭉 내려오고 있고, 지금 주가는 여기 딱 한 가운데에 걸쳤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. 이건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, 그리고 이제 당장 오늘 밤부터 물가지표 같은 게 발표되잖아요. PPI, CPI가 발표가 된다 말입니다. 아마 오늘 밤에 CPI 발표될 거고, 오늘 밤에 PPI 발표될 거고, 수요일날 밤에 아마 CPI 발표될 거예요.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뭐 혼조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 그 이래저래 지금 혼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잘 봐야 되겠지만은, 이제 초단기적인 힘이 강해지면서 뭐 얘를 뚫고 올라오면서 약간 V자형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긴 있는데, 이거는 개인적으로 일단 저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고, 기본 시나리오는 내려오는 이 선의 힘이 훨씬 좀 강해가지고 한 번쯤 더 쿵 하고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들고,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뭐죠? 단기 바닥입니다. 단기 바닥. 여기서 좀 중기적인 바닥 정도 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이제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게 일단 저의 일단 어떤 기본 시나리오입니다. 요게 일단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상황이,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. 뭐 특별한 재료가 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. 연합뉴스 내용 보시면은 뭐 특별히 그죠?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. 어젯밤 특별한 이슈 없이 조용했다라는 이야기고,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. 뉴욕 금융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 타격대와 잠수함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와 있죠.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지금 이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저거는 일단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 안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지금은 AI가 비싸다, 뭐 기술적으로 그죠?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일선과 21선의 싸움, 또 그리고 뭐 미국 경기 침체, 뭐 물가 우려,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 항공모함 타격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,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틈이 잘 없습니다. 일단 이런 거는 일단 지나간 일시적인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고,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핑계로 대면서 채권이 올라가고 주식이 뭐 혼조했다라고 하고 있는데,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단 이런 뉴스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. 이거 S&P는 앞으로 한두 달간 고전할 수 있다고요. 그죠? 말씀드렸다시피 그 빅스가 한번 치솟고 나서 지금 일주일 됐을 뿐입니다. 빅스가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는 것이 일단 저의 뭐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오를 수 있다, 그죠? 조금 더 오를 수 있는데, 조금 더 오르더라도 여기서 한번 쿵 빠지면서 이제 밑에 쪽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뭐 드리고 있습니다. 국제유가 올랐다 그러죠, 그죠? 유가 급등에 뭐 중동 불안감 확산 뭐 이렇게 뭐 나와 있고요.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.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대요.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,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온 거겠죠. 그죠?
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좀 많이 좀 잡혀가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그죠? 근데 인플레 2.23 뭐 이런 거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인플레이션이 또 많이 떨어지면 뭐죠? 그럼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럴 수 있죠. 근데 물론 이제 뭐 1. 몇 프로, 뭐 2% 그런 걸 디플레이션이라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적당한 물가 상승이 있어야지 그 경제가 괜찮은 겁니다. 그죠? 인플레가 너무나 많이 낮아지면 또 이것이 또 인플레가 너무 낮아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게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또 자극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인플레이션 2.3% 나쁘지 않은 겁니다. 아직까지는요. 앞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뭐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미국 재정 적자가 전년 대비해서 10% 늘었다. 그죠? 부담스러운 소식이나 채권 시장은 이미 마음을 어느 정도 정했다. 어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금리가 좀 추세적으로 떨어지기로 좀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. 뭐 말씀을 드려봤고요. 어제 밤에 저기 잠깐 심리 지표가 어떻게 됐나 좀 잠깐만 좀 볼까요? 아무래도 뭐 찔끔찔끔 아직까지 익스트림 피어에 와 있네요. 아마 지금 심리 지표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을 텐데 하여튼 반응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아직도 시장의 불안감은 좀 여전하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제가 참 이야기할 만한 자료들 참 좀 그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.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은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빌릴 수 있는 금리 수준입니다. 지금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이거든요.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고금리,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.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실 뭐 이런 걸 보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 금리가 바로 팍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죠?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내려온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. 물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먼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긴 있는 건데 근데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죠, 그죠? 지금 상황에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엔캐리 청산되고 막 그러면서 시장 박살났잖아요.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금리를 막 많이 떨어뜨린다 그런 거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또 엔캐리 청산 이런 걸 또 가속화시키면서 뭐 시장에 안 좋은 영향 미칠 수도 있고 괜한 금리 인하는 또 뭐 경기 침체 우려를 또 더욱 더 자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도저도 못하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이 뭐 옛날과 비슷하게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싶긴 합니다.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이미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살짝 좀 있긴 있죠. 하여튼 아직도 고금리에 시달리는 데들이 많긴 하다라는 거 뭐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원자재들 가격들이 난리가 났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쌍둥이 침체 공포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둘 다 안 좋다 이러면서 이 원자재들이 대폭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온 것과 별개로 사실 뭐 대표적으로 구리죠. 구리 가격 같은 건 보시면은 지금 바닥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그렇게 원자재 시장을 안 좋게 볼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부터 주식시장은 7월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주식시장은 이 시점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원자재들은 5월부터 이미 빠졌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쯤에서 반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미국 증시 혹은 세계 증시가 투매가 나오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빠진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원자재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. 얼추 뭐 바닥은 뭐 만들어지고 있다. 지금 바닥 형성 중이다. 뭐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. 더 이상 빠지기는 조금 좀 어려운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빠진 이유가 그건 거죠. 지금까지 얘네가 하락했던 이유가 이제 쌍둥이 침체 공포 때문에 하락한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소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원자재 매입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 채권 시장에서도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에 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무슨 일들이 있냐면은 이 중국 인민은행에서 계속해서 채권 시장 과열을 무지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일부 지방 중소형 은행의 국채 거래를 금지시켰다는 루머도 있다라고 합니다.
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금리가 좀 올라간다란 뭐 그런 이야기죠. 하여튼 그 10년물 미국 10년 미국 10년 선물도 그렇고요. 한동안 채권이 좀 너무 많이 해먹긴 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. 계속해서 인민은행이 이런 부분에서 야 금리 좀 올라라라고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쨌든 당분간 조금 좀 금리는 좀 조정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. 근데 금리가 조정이 나오면 이런 채권 선물이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눌림시 매수 그죠?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가 아마 조금씩 베팅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. 하여튼 아직 주식시장에 뭐 의미 있는 바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. 일단 단기 바닥 나온 거고 조금 더 출렁출렁 할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지금 주식시장은 일단은 이렇게 빠지면 눌림시 매수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이 몇 달간 이제 좀 당분간 이제 대폭락보단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을 좀 거칠 수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가 적당한 전략으로 보입니다. 다만 이제 무엇을 매수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좀 문제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하여튼 강했던 친구들 계속 매수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덜 빠졌던 친구들 S&P 지수 121선 터치하고 121선 살짝 깨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. 이번에 얼마 안 빠졌단 말이에요. 241선까지 빠진 나스닥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. 그죠? 그나마 좀 강했던 친구들. 반도체 지수는 좀 많이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더라고요. 반도체 지수는 보시면 좀 아직도 지난 월요일 물론 이제 지난 월요일 폭락을 다 극복을 한 건 맞는데요.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근데 영 올라오는 상승의 탄력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. 물론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보시면 딱 봐도 이 너무 상승의 탄력이 약하죠. 잘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어쨌든 조금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. 사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또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사실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스닥이나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하겠다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나스닥이나 반도체 뭐 이런 걸 좀 해야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, 사실. 그렇다고 러셀 지수 살 수는 없거든요. 하여튼 뭐 S&P 지수나 뭐 이런 걸 매수하자면 매수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. 아니면 엄청 강한 반도체 이런 걸 하시든지.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거든요. 엔비디아 같은 건 그래도 좀 낫단 말이에요. 엔비디아 같은 건 월요일 날 폭락을 확실히 좀 많이 극복했고 얼마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매수할 거면 좀 이렇게 좀 강한 친구들을 좀 골라서 매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대장으로. 반도체 지수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조금 좀 맛이 가고 있죠. 그죠? 반도체 지수에 대한 롱 베팅 이런 것보다도 야 나는 반도체에 베팅을 해야겠다. 그렇다면 이렇게 좀 강한 특정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점들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이번에 누가 강했고 누가 약했지?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미국 증시, 유럽 증시는 이 혼조한 구간 안에서 일단은 조금씩 일단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. 내려오는 21선과 여기 올라오는 5일선 사이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뭐 더 오를 수 있다 이겁니다. 아직까지는 이 올라오는 5일선의 압력 등으로 인해서 일단 조금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근데 일단 상승 탄력이 둔화됐으니 오늘 밤에 약간 경계 정도는 좀 필요할 거고요. 오늘 밤에 혹시 아래쪽으로 다시 방향을 트나 이런 부분을 좀 경계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하여튼 뭐 눌림시 매수입니다. 눌림시 매수 당분간은요, 그죠? 이거 나스닥 분봉입니다. 지난번에 여기서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놨고 이제 눌림시 매수 당분간 좀 들어갈 수 있고 다만 이제 21선에 바싹 이제 다가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 이제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슬슬 이제 경계를 하긴 해야겠죠. 21선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또 다시 아래쪽으로 좀 하락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일 거고요. 아래쪽으로 빠지면은 또 다시 그죠 또 다시 아래쪽 부근에서는 또 다시 또 눌림시 매수를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. 그죠? 당분간 어쨌든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.
어젯밤에 뭐 채권 시장이 뭐 조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그냥 금리가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이 지난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금 좀 더 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올라가더라도 당장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당장은 일단 위쪽에 저항들이 좀 무거운 구간이라서 개인적으로 당장 얘가 랠리를 하면은 주식시장이 대폭락으로 갈 텐데 그거를 일단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채권 시장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얘도 어쨌든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도 조정, 그러니까 금리가 당분간은 조금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그게 기본 시나리오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. 다 뭐 말씀드린 것 같고요. S&P도 그죠? 뭐 똑같은 그런 그림이고요. 러셀 지수는 근데 지금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. 그죠? 벌써 맛이 가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가장 강했지만 다시 다 되돌리면서 제자리로 왔죠. 이런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어젯밤 내용들 보시면은 러셀 지수가 또 빠졌다고요. 반도체 하나 올랐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.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이 지금 계속 올라온다, 뭘 사야 되냐? 그래도 밉더라도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고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지는 또 어쨌든 또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났고요. 그죠? 어젯밤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. 그죠? 분명히 분위기 안 좋았죠. 엔비디아 쏠림 나타나면서 분위기 안 좋았다. 이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.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독일 증시인데요. 확실히 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. 그죠? 어젯밤 음봉이 튀어나왔죠. 이런 점들.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근데 음봉 한 방으로 인해서 얘가 자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아직까지는요.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. 그리고 얘도 21선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얘도 결과적으로 그겁니다. 답답한 구간 안에서 조금 더 오르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. 오늘 밤에 일단 좀 잘 봐야 되겠죠. 이런 음봉이 다시 나왔으니까 좀 잘 봐야 됩니다. 하여튼 지금 이제 약간 움직임들이 좀 둔화가 됐는데 이 다 21선 뭐 그런 거에 영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이제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 가격이죠. 그죠? ETF인데 이 보시면 어젯밤에 이제 급속하게 올라오는 이 21선의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. 물론 이게 의미 있는 지지력은 아닌데요. 경계를 해야 되겠죠. 얘가 이제 한번 그 빅스가 확 올랐다가 조정을 지금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한 번쯤 더 꿈틀할 수 있다고요. 한 번쯤 더 꿈틀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꿈틀하는 이제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쪽 부근일 수 있다고요. 지금 빅스가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뭐 그랬다라고 해서 당장 오늘 밤에 폭락을 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. 얘도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. 이쪽 부근에서요. 21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그 테스트를 거치고 그러다 혹시나 이제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. 하여튼 이 빅스가 21선에서 지지력을 보였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고 일단은 뭐 근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. 일단은 뭐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보고는 있어요. 다 본 것 같고요. 그죠? 어제 그 원자재들 이야기 드렸고 국제유가 어젯밤에 좀 많이 올랐죠. 그죠? 근데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큰 박스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박스권 내에서 위로 아래로 들썩들썩 하면서 이평선들을 쫙 모아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이런 과정은 어딘가 이제 큰 추세를 만들겠죠. 뭐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훅 가거나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답답한 뭐 그런 구간 안에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경기 침체 이런 걸로 간다 미국이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훅 가는 거겠죠. 그죠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 저는 방향성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뭐 금값 이런 거 찔끔찔끔 오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.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다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중국 증시 이런 쪽은 그 중국 증시나 원자재 이런 것들은 보시면 어느 정도 벌써 좀 조정을 많이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건 중국 홍콩이거든요. 홍콩 지수거든요. 홍콩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 원자재들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제법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겁니다. 이거요. 이번에 위기에서 빠지지도 않았고 이번 월요일날 투매가 이 자리였잖아요. 벌써 월요일날 투매를 회복했고요. 잘하면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는 이거 혼조한 구간이죠. 그죠? 얘도 어떤 큰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평선들이 모여있고 답답한 그런 구간이긴 한데 아무튼 이미 충분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
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겁니다. 전반적으로요. 예. 가장 흐름이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중국 증시 같은 것들은 어쨌든 좀 계속해서 좀 일단 좋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막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서 이게 이제 중국 주식을 뭐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눌림심 매수가 맞지 이거를 좀 추격하고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하여튼 중국 주식은 지금 싸긴 쌉니다. 지금 문제는 주식이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날린 건데 중국 증시는 깔끔하죠. 뭐 고평가 논란에서 매우 자유로울 수 있죠. 하여튼 그런 점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짧은 기간에는요. 향후 뭐 몇 달 정도는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이후는 모릅니다. 그죠? 그 이후는 가봐야 되겠죠. 미국이 연착륙으로 어떻게 뭐 조용히 경제가 잘 풀려 나가면 중국도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좀 깝깝할 겁니다. 다 본 것 같고요. 오늘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 약간 좀 일단 상승 출발은 하긴 했는데 얘도 좀 다 같이 좀 그죠?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좀 유지합니다. 왜냐하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5일선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버틸 수 있다.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일단 요렇게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이제 21선 부근에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와 가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어떤 그런 테스트는 조금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넘는지 못 넘는지 어쨌든 조금 좀 더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생각을 해보시면요. 뭐가 있었죠? 저기 오늘 밤 PPI, 내일 밤 뭐 CPI 이런 발표를 앞두고 약간 뭐 그런 불안감이 뭐 작용해서 지금 흔들리는 것일 수 있으니 아무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정석적인 대응은 뭐다? 일단 단기 바닥은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 일단 21선 대략적으로 21선 부근까지 눌림시 매수 할 수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눌림시 매수 일단 조금은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다만 그죠 이 위에서 지금 21선이 지금 무겁게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지금 상황에서 눌림시 매수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좀 짧게 좀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될 겁니다. 초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단기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접근이 맞긴 맞는데 어쨌든 눌림시 매수는 일단 좀 제한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. 아무튼 21선에 대한 영향을 벌써 좀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이에요. 21선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. 21선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일단 이번에는 바로는 못 넘는다라는 생각인데 일부 강한 친구들은 넘어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방법으로 21선을 못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코스닥처럼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근처에도 못 가고 이렇게 여기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. 뭐 일부 뭐 좀 괜찮은 친구는 그래도 뭐 터치 정도 하고 여기서 비리비리 하다가 뭐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겠죠. 하여튼 당장 오늘은 일단 오늘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5일선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장은 지금 뭐 시장 이슈 같은 거 발표도 있어서 당장은 뭐 시장이 자빠지고 그러기는 일단 조금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일단 깔고는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일단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 여기 있죠. 그래도 코스닥은 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. 그죠?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코스피는 근처에도 못 오고 있습니다. 물론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좀 코스피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. 물론 코스닥도 문제예요. 물론 이제 보면 지금 물론 코스피가 더 낫긴 합니다. 그래도 이 약간 정배열의 기운이 좀 남아 있는 약간 올라가던 기운이 남아 있는 코스피가 조금 더 전반적으로는 좀 더 세고 완전 역배열로 전환되기 시작한 이런 코스닥이 전반적인 건강 상황은 안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21선 부근까지 올라왔으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센다, 조금 더 뭐 세다라고 우리 평가를 해줄 수가 있긴 있겠죠.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